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143번 어느 리더의 죽음이라는 안영춘님의 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죽음이 키워드이지요. 리더라 함은 이끄는 사람, 지도자, 이끄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겠고, 이런 리더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건 다 불행하고 비극이고 그런 것이죠.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 혹은 불의의 사고,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일들, 전쟁에 나서서 어떤 적과의 어떤 교전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꼭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조차도 우리는 넓게 다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죽음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리더의 어떤 그 죽음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좀 미쳐서 다시는 이런 리더의 죽음이 없게끔 하는 바람도 이 안영춘님의 글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리더가 될 수 있고, 혹은 리더를 뒷받침하는 여러 평조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리더의 어떤 책임의식과 조직원의 어떤 그런 일들, 이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 조직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 얘기를 잘 듣고 함께 결정한 것을 다 따르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정반대로 수평적이와 반대되는 것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수직적이란 말은 또 권위적이다. 그래서 무섭고 그런 것들이죠. 자, 글 한번 볼까요? 리더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장을 써놓고 보니 패전한 사무라이 우두머리가 맞았을 법한 최후의 순간이 일본 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연상된다. 그 정조라는 말, 어떤 그 정서일 것이고요. 사무라이라 하면 이제 일본의 전통 무사를 사무라이라고 하고, 사무라이는 우두머리는 대장이잖아요. 대장은 항상 전쟁에 지거나 싸움에 지면 항상 이제 배를 갈라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게 사무라이 전통이라고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좋게 평가하는 것이 있었죠, 일본에서는. 그런 죽음은. 자,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네, 비장함. 비장하다라는 말은 낱말에서 비와 장은 대등하지만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슬프고 좀 장엄하다라는 뜻입니다. 죽음마저 자신의 결단임을 내세우는 저 미학적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에서만큼은 장엄함이 슬픔을 압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우두머리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야.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슬프지는 않고 좀 비극적으로 좀 멋있다라는 표현을 들 수 있겠지. 멋있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한 젊은이가 세상을 등졌다. 그 또한 리더였다. 이 글 첫 문장을 그대로 옮겨도 사실관계에 어긋남은 없다.
하지만 그의 죽음 얼음엔, 죽음 근처에는 장엄함의 옅은 그림자 한 조각 어른거리지 않았다. 같은 리더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무라이의 우두머리의 죽음에서는 장엄함이 압도했는데, 같은 리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젊은이의 세상을 등진 거에서는 장엄함은 1도 없다. 오직 슬픔뿐이다. 비참함 뿐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엄함은 없고 오직 슬픔, 비장함, 비참함, 비참함이 되겠습니다. 이 문단 볼게요. 리더는 네이버 여러분 회사 알죠? 네이버? 그에게 부여한 직책이었다. 한국 IT 업계를 선도 앞서 나간다. 앞서 이끄는 기업답게 직함 하나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보통 이제 회사들은 뭐 부장, 과장, 팀장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이버는 리더라는 직제를, 이름을 마련했나 봐. 그에 관한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내 감정은 그 리더 앞에서 머뭇거렸다. 리더라는 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다. 이 말씀이겠죠? 조직의 폭력 구조에 희생된 약자로 애도해도 되는가? 슬퍼해도 되는가? 리더가 여느 조직의 어떤 자리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이런 큰 조직을 앞에서 이끄는 이런 리더라면 그가 당한 괴롭힘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이다라는 말은 통상적이지 않다. 다르다. 다른 사례다. 이런 일을 보통 일반적으로 겪지 않는데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이었다 라는 개연성을, 어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가능성을 제외하기 어려웠다라는 말은 가능성을 생각해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괴롭힘은 굉장히 좀 대단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리더가 아니 다른 어느 조직의 구성원의 저 위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왜 괴롭힘을 당했을까?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어지는 보도를 통해 드러난 실상은 딴판이었다. 그러니까 사장이 왕따당하진 않잖아? 우두머리인데, 그제? 리더라는 직책을 줬다면 적어도 책임도 있고 권한도 막강했을 텐데, 그런 권한 막강한 리더가 이렇게 괴롭힘 당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상한데? 이게 되게 대단하다, 이상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죽음 자체가. 자, 그래서 실상은 딴판이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이 보통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인, 돌아가신 분, 리더, 고인을 괴롭혀온 존재로 어느 책임 리더, 임원이면은 뭐 우리가 사장 밑에 뭐 상무, 전무 뭐 이런 분들을 말해요. 그는 고인에게 폭력적인 언어죠. 써가며 실적 등을 압박했다. 실적, 성과 내라.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당신 밑에 있는, 이건 이제 그 책을 리더가 했던 말이야. 땡땡 팀원이 이직하면 땡땡님 나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더 밑에 네모 팀원이 있는데 이 팀원이 이직하면 넌 나한테 죽는다. 내 부하 관리 못했다고, 이런 거라는 거지. 먼저 눈에 띄는 사실은 리더라는 기표라는 말은 표현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이 조직에서는 우리 언어 상식과 사뭇 다른 기의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야. 품고 있는 점이다. 리더의 실제 위치는 사원과 임원 사이 어디쯤 중간 관리자니까 뜻한데, 영예로운 그 이름이 폭력에 의해 생의 의지를 잠식당해 가는 게 가능한 제 주인에게 아무런 보호수단이 제공하지 못했다.
즉 리더라는 이름 자체에서 어떠한 책임감과 권한과 이런 어떤 위에서부터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막아주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만 리더였지 실상은 중간 관리자. 넌 내 말 들어. 위에서 내 말 들어. 이랬던 거라는 거니까 좀 그랬겠지. 놀라움과 의구심을 낳는다.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리더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의문을 풀어줄 단서 또한 책임 리더의 폭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깍듯이 님, 봐봐. 나한테 죽어요라고 무시무시한 말이잖아. 우리가 친구들한테서 이런 말 들어도 무섭고, 근데 회사에 가서 자신의 어떤 회사를 자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너 나한테 내 말 안 들으면 나 죽습니다. 이러면 우리 조폭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칼 들고 찔르면서 이러다면 나한테 죽어요? 이런 말이 얼마나 섬뜩해. 그런 얘기야 지금.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깍듯이 님이라는 존칭 전미사 여기 님 붙이고 나한테 죽어요 라고 높임 표현을 쓰는 것. 기표와 기의 표현과 그 숨겨진 의미가 단순한 불일치. 그러니까 표현은 공손하지만 그 의미는 공손하지 않지. 불일치를 넘어 적대적 공무관계.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거잖아. 속마음이 공손하면 표현도 공손해야 되는데 속마음만 그렇지 않고 표현만 공손하다. 굉장히 마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고 양두구육이니 뭐 구밀복검이니 그런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이니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정중한 폭언. 역설이지. 역설. 정중한 폭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억압과 폭력의 현장 부재 증명 수단으로 정중한 폭언이 바로 폭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리더가 여기 있는 이 리더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제3자의 행위, 즉 아래의 부하, 이 리더의 부하가 이직했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잖아. 근데 회사 그만두는 게 네 책임이야. 네가 책임져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인 거지. 연대 책임문의 연좌죄라는 말은 내가 잘못 저지르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 나까지 같이 피해를 입는 거야. 억울한 일이지. 억울한 일이 되겠으면 연좌죄라는 것은 내밀므로써 오싹한 소름과 함께 끝모를 공포감을 자아낸다. 이런 것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스스로 이제 설마 마감하신 거겠지. 네이버류의 직제와 네이버 같은 요즘에 띠뜨는 IT 기업에서는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기업 간의 어떤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소통 문화의 상징이 되고 네로라 하는 유명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뭐 이런 데 있잖아. 배민 이런 데. 창의성의 경쟁력인 4차 산업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상명하복, 상사는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복종하고 권위주의 문화와 분야별로 단절되어 있는 직제, 단절되어 있다. 이거 보통 보면은 우리가 부서 이기주의라 그래. 부서별로 우리가 최고야 알아야지 말을 안 들어. 극복해야 한다는 당연한 거지. 해야 한다는 어떤 그 필요성과도 깊이 닿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지. 하지만 실제로 네이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영예로운 직함이나 곰살 맞기까지 한 아주 살갑다, 친절한 말투. 땡땡님, 팀원 이직하면 나한테 죽습니다. 죽어요. 말투와 수평적 소통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없지, 그지? 겉으로만 달라졌으면 속으로는 굉장히 상명하복, 수직적 소통 문화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본다. 반면 직원들을 스파르타식 창의성, 이것도 역설이야. 스파르타식이라는 거는 강압적이야, 획일적이야, 집단적이고. 강압, 획일,
극단이야. 이런 데에서 창의성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어렵겠지. 이런 형용모순, 역설이지. 욕으로 뇌물 우려는 현실적이다. 이런 일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욕문단. 그 책임은 예외적으로 질 나쁜 책임 리더에게만 있지 않다. 이 사람에게만 있는 한 개인의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회사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럼 이런 문화가 뿌리 깊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야. 직원들은 특정 책임 리더의 부당한 행위를 다른 책임 리더들에게도 전했는데 시정, 고쳐지는 것은 없었다. 결국 리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리더의 죽음에는 더 영예로운 직함을 가진 복수의 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거 상사들이지. 상사들. 책임지지 않았지. 무책임한 상사들이지. 그런 의미에서 리더의 죽음은 공모의 현상이다. 어느 한 이 회사 구조의 어떤 시행이 되었다는 것이야. 그다음 그들은 왜 공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는 데서 죽음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탐문은 시작되어야 한다. 그 눈앞의 문제를 외면하면서까지 함께 지키고자 했던 건 무엇일까? 이게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첫 번째 목표는 이익이지만 수익이죠. 이익을 내는 것이죠. 이익은 이제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한 과정 또한 결과와 못지않게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죠. 수평적 조직 문화를 지향 추구한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연하죠. 과정이 중요해야지만 수평적 문화도 같이 빛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익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솔루션, 해법, 수단을 찾는 건 분리될 수 없는 과정이고 두 과정 모두 수평적이어야 훨씬 더 수직적에 비해서 목표를 더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커지지. 이때 리더는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야. 주체의 다른 표현이다. 리더의 죽음도 그 지평 위에서, 그 의미 공간, 그 지평, 그 상황 위에서 다시 해석될 수 있다. 리더는 기업이 조직이라는 자동 기계의 지배에 함락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알람 울렸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니까 자동 기계의 지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성찰 없이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경종 울리기 위해서 이거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문화를 수평적으로 살펴보자. 우리가 지금 선도 기업답게 수평적 조직 문화를 이끌어오고 있느냐, 그 과정이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고귀한 희생이다. 책임 리더들의 침묵을 뚫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아랫사람들이 죽어나는 것이죠. 리더의 죽음은 비장했다. 다행히 네이버는 아직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한 기업 중 하나다. 정신 차려라. 또다시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낼 것이냐.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 그러니까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젊은이들의 기회를 주고 수평적으로 만들고 하면 더 큰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에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텐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현명하게 생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